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개별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내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과 생각들이 시장에 막 난무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향후의 방산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어떤 스탠스를 채울지 한번 세울지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뭐 공식적으로 쓰면 안 되지만 양아치다? 양아치죠. 네, 견적으로 양아치인데 반등 가능성은 있다. 네. 특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자에 들어온다면 동사의 반등은 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생각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반등해서 올라오면 하나 에어로스는 좀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또한 공매도가 재개 시에 타겟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개발 종목 출발해 봅니다. 네, 동사는 현재 28.6250원까지 빠졌죠. 추정퍼는 18.44배. 뭐 아직까지 여러 상황이 있지만은 퍼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방산업종 한 20배가 적절한 가격이라고 치면 아직까지는 고평가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28만 원에서 거의 80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4배는 아니고 3배 정도. 이 정도면 뭐 거의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10배 올라온 종목들이 수두룩박도 하기 때문에 3배에 만족을 해야 될까? 가장 한국 기업 중에서 성장성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5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네요. 통사의 미래의 목줄을 재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 여부이다. 그런데 이렇게 유증이 나온 이후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은 동사에 대한 미래 가치를 여전히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외국인의 이러한 매수의 그 방향성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사셨다가 막판에 물리신 분들은 외국인의 수급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이 시장에서 나간 것 같지는 않다. 이러면은 좀 긍정적이죠. 일시적인 하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그룹에 얽히고 설킨 이 복잡난마한 이야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아들이 3명이 있죠. 김동완, 김동원, 김동선 이렇게 있는데 비상장인 하나에너지가 떡 버티고 있고 주 하나가 있고 주 하나 밑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하나 오션 그 다음에 이 하나 에너지 밑에 이게 비상장인데 곧 상장을 준비하는데 하나 에너지 이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게 또 큰 변수 중에 하나죠. 하나 솔루션이 있고 이쪽에는 또 가장 그 정확하게 딱 구역이 정해져 있는 금융 쪽이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뭔가 아주 복잡하게 그룹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개편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문제가 발단되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봅시다. 먼저 김승현 회장, 김동관 회장, 김동훈 부회장이라네 김동선 이 아버지와 세 부자가 22.6, 4.91, 2.14, 2.14에서 주 하나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에너지인데 비상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상장. 곧 상장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동관 큰아들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 25%, 김동선 셋째 아들 25%. 여기가 합쳐서 100%를 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떤 뭐랄까요 핵심인데 하나 에너지가 주 하나에 또 22.1%를 출자를 하고 또 이렇게 쭉 가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 하나 밑에 하나가 하나생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을 가진데 하나가 33.95%를 또 출자를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시스템의 46.74, 하나 오션의 30.44, 또 하나 시스템이 하나 오션의 11.57%를 또 출자를 하고
너무너무 복잡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하나에너지가 들고 있는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세 아들이 들고 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을 사뒀다는 거죠. 네, 지분을 사뒀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제 머리를 갸우뚱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진 돈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사줬다는 게 이제 현재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첫째, 이렇게 갑자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 에너지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갑자기 사면서 또 갑자기 유증 3.6조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상법 개정에 쫄았다. 네, 저는 상법 개정에 쫄았다는 게 1번적인 목표일 것 같아요. 네, 이유일 것 같습니다. 야당 주도로 이제 상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 SDI 등 시가총의 상위 상장지들이 기습적인 유상증자를 했죠. 현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마련이 명분이지만 좀 시기가 좀 묘하죠.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라 이제 금융업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한 기존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 밖으로 컸습니다. 주주 권리가 강화되는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이와 같은 유증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전부 고소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 주주들 또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침범했을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조 6조 원의 자금 조달을 했는데 유증을 안 해도 굴러가는데 왜 굳이 이렇게 급하게 유증을 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시장의 화두라는데 핵심은 아시다시피 상법 개정안을 대비한 빠르게 해서 여기를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모습. 이 뒷면에는 어떤 그룹의 후계 구도가 마무리돼가는 그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3.6조를 이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특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김승현 하나그룹의 세 아들인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이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사줬다는 거죠. 사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를 해서 유증을 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법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피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국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로 한정을 했던 것을 추가로 주주 구성원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주 구성원까지 확대하는 주주의 충실의 의무 대상을 이 부분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갑자기 유증을 한다든가 뭐 기업 분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를 발생하면은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갑자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큰 기업들 또 힘 있는 애들이 갑자기 자기 기업의 어떤 현재의 상황과 미래 먹거리라는 핑계를 대고 갑자기 유증을 하는데 현재 방산산업의 시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방산산업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학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방산. 호재는 유럽의 방위비 증강이고 악재는 유럽이 자국 지역 방산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2022년 이전에 한국 방산은 내수 중심의 산업이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출 유도 산업을 변화하며 폭발적인 이익 성장과 주가 상승을 달성을 했죠. 2025년 이후에는 세계 무장 확대와 방산 보조의 흐름이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증설과 지금까지 직수출 구조에서 해외 현지 거점 확보 등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제 협력 등 글로벌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조금씩 우리가 수출이 됐는데 이제는 유럽이 자체 방위 자기의 내부에서 생산된 뭐 부품을 65% 이상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수출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다. 상당히 악재로 보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처럼 글로벌 방산 산업이 무지갯빛에서 약간 먹구름이 끼는 이 찰나에 유증이 나왔는데 이 유증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룹 계열사는 하나에너지 싱가포르, 하나임팩트 파트너스가 보유한 하나오션 지분 7.3%를 1조 3천억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이달 13일 주식 매수를 완료를 했죠. 네, 이게 이제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뭐 그럴 수 있다. 여기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분 인수 재원은 영업으로 본 돈으로 나왔다. 기업이 산 거니까. 한상윤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IR 담당 전문은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자본 조달은 영업 현금으로는 충분하다. 이 정도로 말하면서 시장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룹 내에서 하나오션 지분을 인수하는데 1조 3천억을 쓴 지 일주일 만에 3조 6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은 전통적인 전형적인 뒤통수치기다. 3법 개정 통과 가능성이 작동을 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룹 내 지분 거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었다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한 하나오션 지분은 23%로 30%까지 늘면서 하나, 제일 꼭대기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으로 이어지는 방산 조선축이 견고해졌다. 지분을 늘리면서 23%에서 30% 늘리면서 견고하게 만드는 거. 이 뒷면에는 큰아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오션 지분 매입이 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유는 뭐였을까? 좀 우아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여기에 뒷면에는 상법 개정안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하나오션 지분 46.28%를 보유하고 있죠. 네,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투자 재원으로 미래 성장 능력에 투자했다면 이번 중장 규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었죠. 좀 아쉬웠죠. 하나오션 지분 거래로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8,800억, 하나 에너지 싱가포르 지분 2,884억 원, 하나 에너지 1,236원 총 1조 3천억 돈을 사용한 거죠.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하나 에너지의 손자회사이고 하나 에너지 싱가포르는 하나 에너지 해외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나 에너지 인수대금이 하나 에너지로 인수대금이 들어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 하나에너지 지분은 김승희 회장, 장남 김동관이 50%, 차남 김동원과 김동선 25%씩 나누어 가져서 그룹 승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죠. 하나 관계자는 그룹 내 하나오션 지분 거래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증자는 전혀 별개된 상황이며 미래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이 이사에서 통과됐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X 같은 소리죠. 네. 따라서 이번 주말 내내 하나그룹에 대한 다양한 뉴스를 살펴보고 분석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월요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7개 기업의 방산 수주 잔액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2.4조, 한국운輸 24.7조, LIG 넥스원 20.1조, 현대로템 3.9조, 하나 시스템 8.6조, HD 현대중공업 4.5조, 하나오션 7.5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은 방산 수주 잔액을 가지고 있네요. 네, 실적 추정치도 한번 봅시다. 2025년 매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8조, 영업이익은 2.3조, 26년은 19.7조, 영업이익은 2.78조.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반면 LIG 넥스원은 3조대밖에 안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3천억. 2026년 4.46조, 영업이익이 4천억밖에 안 됩니다. 현대로템도 매출액이 5.5조, 영업이익이 7,786억. 26년 6.2조, 8,600억, 1조가 안 되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파워가 굉장하다. 반면 한국운전은 매출 4.2조, 영업이익 3,395억. 26년은 5.3조, 영업이익 5천억이 안 되는 그런 모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보적인 그러한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였다는 거죠. 또 주요 방산산업의 펄을 보면 25년은 19배, 조선해양, 미포 25배, 현대중공 15.4배, 오션 20배, 약간 20배가 안 되는 26년에는 펄가 더 낮아지죠. 네, 이익이 늘어나면서. 네. 다음에 이제 수익률을 보면 제일 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올 1월 1일부터 네, YTD로 108%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랐고 두 번째가 현대로템이 93.44포인트, LIG 인덱스원이 35.84,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일방적인 승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라인메탈이라는 독일 회사가 있죠. 네, 독일 회사도 올해 보면은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거의 600달러에서 1300달러, 이렇게 2배 정도. 그러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적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얘는 6개월이 올랐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개월 만에 올랐고 최근 6개월 동안에는 거의 뭐 3배 정도 올랐으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승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라인메탈도 수익률이 올해 많이 올랐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선업을 뺀 그러한 실질적인 방산기업의 펄을 비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5년 17.2배, 로템 17.6배, LIG 넥스원 23.9배, 라인메탈은 70배. 확실히 우리나라 3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20배에서 25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주가의 현재 조정은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PBR 넘어봅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3배, 로템 4.3배, LIG 넥슨 4.2배, 독일의 라인메탈은 PBR이 14배, 거의 5배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지만 5배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여유는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앞에서 봤지만 에어로스페이스가 2.35조, 라인메탈이 1.3조밖에 안 되죠. 1.5조만 해봐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네요. 또 기업의 수익력을 측정하는 ROE를 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8.6배, 25년 기준이죠. 롯데미 27배, LIG 넥슨 19.5배, 라인메탈 21.8배. 독일의 라인메탈 대비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네요. 매출액을 펴면은 22년은 7조, 9조, 11조, 14조, 그래서 15조까지 쭉 우상향하다가 살짝 25년, 26년은 좀 슬로우하는 모습, 24년에서 25년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내는, 그래서 이미 다 선반영된 측면은 확실히 있는 면도 또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추가 상승 부분은 남아있다. 그러나 매출액이나 이런 면을 봐서는 거의 올해가 가장 피크를 찍지 않을까, 선반영 됐다면은 향후에 추가로 상승하기에는 좀 힘에 붙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교차하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업이익도 올해는 2.4조, 작년에 17조, 내년에 2.7조, 24년에서 25년이 가장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아주 피크 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꺾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은 이제 뭐냐? 이 돈 3.6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산업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부분이 뭔가 좋은 M&A를 한다면 동사에게는 큰 오히려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미리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뭔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방산업체를 산다면 굉장히 나름대로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자금 사용 타임라인을 보면 내년 26년에 전체 조달금의 50%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은 모듈 장약, 국내 공장, 루마니아 K9, 동유럽 천무유도탄, 사우디 지상 방산에 대한 생산 역량이 더해지는 부분에 돈을 투자하겠다. 해외 방산 생산 능력 구축 명목에서 루마니아 K9 현지 거점 확보 외에 추가 계획이 공개되지 않는 점은 향후 추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시에서 미국, 유럽 등 투자 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뭔가를 좀 사거나 투자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인데 이게 아직 회사 자체적으로도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추가 예상대로 해외 역량 확보는 폴란드 K9 현지 생산, 미국 화약 제조 시설 확보 등이 있다. 동사는 2035년까지 70조 원 매출액의 영업이익 10조를 주요 목표로 제시 중에 있다. 그 중에서 지상방산이 35조, 영업이 5조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의 지속 매수가 들어온다면 악재를 이기고 추가 반등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 정도라는 거죠. 많이 올라가 봐야 전고점 정도. 그래서 저는 한 70만 원 정도의 탈환을 하면 줄여줘야 된다. 70만 원 정도 탈환하면 50% 정도는 줄이자. 제 목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저의 결론이죠. 다음에 공매도 재개 시 두들겨 맞을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를 예상하기가 참 힘들죠. 일단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 반등은 70만 원 수준에서 두들겨 맞을 것이다. 70만 원 정도 오면은 50%로 줄이고 50%만 들고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그 50% 판거로 계속 방산을 사고 싶다면 현대로템, 하나로템이 아니라 현대로템을 추천을 한다. 현대로템도 거의 4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거의 3배 정도 같이 올랐으니까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얘가 꺾일지 말지는 좀 봐야 되는데 상당히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너진다면 현대로템으로 돈이 돌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한번 이렇게 시장에서 꺾인 게 나오면 다시 전고점을 탈환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게 항상 계기가 돼서 기술적 반등은 올라오지만 그 다음에는 옆으로 기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70만 원이다. 70만 원 올라오면 50% 정도만 줄이고 50%는 줄이고 나머지로 들고 가거나 70%를 줄이고 30%만 들고 가라. 다 버리기에는 또 미련이 남으신다면 그리고 현재 유상증자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뜨거운 감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 종목 상당히 필요하신 분,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솔루션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